이스라엘은 강대국이다. 어딨지? 우선 이스라엘 특집을 마련한 것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회 연설은 어떤 아무 국가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의회 연설은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에서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또 성례령이 롤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 롤모델을 또 제시했습니다. 물론 성례령이 한 그 어떤 연설의 형식이 성례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왔던 것들의 규범을 따른 것도 있고 또 성례령만의 독특한 면이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대통령도 미 의회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면을 또 보여줬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인가가 아니라 강대국이다. 25대 강대국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폴란드와 90% 이상의 미국 선호도가 높은 친미 국가입니다. 한국은 79%로 3위죠. 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현대사는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영 황제가 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버트란트 러셀 전 국영 황제 시대와 그 전 시대도 49년 이스라엘 독립 때부터 70 엄밀하게 하면 76년까지는 크게 두 시기로 버트란트 러셀 시기와 짧지만 버트란트 러셀 그 황제 시기와 빅터 로스차일드 시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7년부터 오늘날까지는 록펠러 가문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유대인 음모론은 가짜뉴스다. 많이 강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세계 최초 가설 인드라 카트라곤 유대인론이다. 카르타고 유대인론의 근거는 첫 번째, 로마 제국 시대 인구 통계학 자료에 보면 자연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10배 이상의 유대인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개종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 증가로는 일순간에 그 유대인이 증가할 수 없죠. 어떤 민족이든 10배 이상 증가했다면 그것은 미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듯이 이주했거나 근데 나라가 없으니까 개종한 거죠. 그래 두 번째 근거는 구약에 목동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상인이 본격 등장하는 거. 회계사,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그런 거 세금 징수원. 세금 징수원이다, 상인이다, 무법학자다. 공통점이 당대의 극소수만이 알 수 있는 문자와 수학을 이해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맹이었다 이거. 문맹. 문자를 못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문자를 이해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의 그 유전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오늘날 유대인들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지만 토마스 제퍼슨도 그러한 쪽에 기원하고 있고, 심지어 록펠러 가문도 유대인 가문이 아니지만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서 기원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가문이다. 물론 록펠러 가문 1세는 부계보다 모계를 더 중시하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날 유대인 3대 조직은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 세계 유대인회의, 미국 유대인회의다. 이거에 대해서 인들아 한국인이 처음으로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에 참석한 걸 내가 몇 년 전에 높이 평가한 적 있죠.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는 초당적인 로비 조직이다. 공개적인.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유우파 공화당 대통령이면 공공위원회 지도부도 자유우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든영처럼 자유좌파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은 공공위원회 지도부가 자유좌파로 바뀝니다. 이게 초당적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세계 유대인 회의 같은 경우는 유럽에 기반을 둔, 지금 그 파리 쪽, 파리 화장품 만드는 그 사람이 회장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하고도 연관이, 로스차일드 가문이거나 로스차일드 가문 가신이거나, 로스차일드 가문도 아니고 가신도 아니지만 로스차일드 영향력이 아무래도 유럽 쪽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쪽에 영향받는 사람들 위주로 세계 유대인회의가 유럽 기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계 유대인회의는 인드라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좌익 파쇼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미국 유대인 회의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속적인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벗어난,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근본주의 유대교 성향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좀 많은 데가 미국 유대인 회의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샘 올트만 같은 친구는, 인드라 볼 때 샘 올트만은 자유우파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교리를 지키는 쪽, 이러한 친구들은 자유우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자유좌파 유대인들은 좀 더 이렇게 세속적인, 종교로부터 이렇게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지 유대교를 그냥 이렇게, 왜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죠.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뭐 1년에 교회를 한두 번 간다, 성당을 한두 번 간다, 날라리 천주교인, 날라리 기독교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유대인 회의의 상당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세계 유대인 회의는 뭔가 좌익 파쇼 성향과 좀 맞물리거나 자유우파 사람들이 좀 있고,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반면에 미국 유대인 회의는 좀 자유좌파, 자유우파, 근데 자유좌파가 좀 더 많은 이러한 친민주당 성향, 그쪽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때 했는데, 트럼프 사이가 키신저 지도로 한 건데, 인드라 평가에서도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CFR에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트럼프 업적 중에 유일하게 CFR이 인정하는 업적이 아브라함 협정인데, 이건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트럼프 사위가 한 거예요, 사실상.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도 지지합니다. 중동 평화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유좌우파가 모두 이란 최우선시하는 이유는 지난번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했듯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이고, 현재 이란은 유대인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좌우익 파쇼, 극좌 극우 파시스트 성향의 유대인들이 이란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현재 대외관계는 데이비 록펠러 국영 황제 이후 유엔에서 대만지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 배신하는 거는 국제 정세를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좌우 파쇼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한 사람은 국제 정세에 눈 감은 자들이다 볼 수 있고요. 민간 얘기 잘 하시면 돼요. 대만이든 이스라엘이든.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로는 영국과 이스라엘 창조경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IT 첨단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과학기술 국가죠. 방산산업, IT 산업, 바이오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은 선진국이고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그래서 국위본에게 이스라엘은 또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래가 밝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좌우익 파시오 성향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병역 문제, 세금 문제, 이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건국할 때 인정했거든. 그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좌우익 파시오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도 안 내, 군대도 안 가, 심지어 법정도 자기 재판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죄를 저질러도 자기들이 만든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발라 신비주의, 프리메스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이슬람 신비주의, 전 세계 신비주의는 예수님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세계 최초의 신비주의는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만이교 영향을 받으면서 이 만이교 영향, 초기의 기독교 신비주의는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벌여주는 기적과 같은 일, 신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비주의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기독교 신비주의가 등장한 건데, 여기에 공모받은 다른 종교들이 흉내내기 시작한 거다. 그게 유대교 신비주의고, 만이교다. 근데 만이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시즘의 원조다. 얘들아 강조했죠. 전 세계 종교, 건강한 종교를 오염시켰다. 오늘날로 치면 일루미나티의 원조다. 만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비주의는 인들아 볼 때 별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영성과 교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성은 영성이고 교리는 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미래는 밝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서로 입장의 천지가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위기면 어쨌든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든 나설 겁니다. 인드라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도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과거 독일에서 우익파시오 히틀러에게 당했던 것처럼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물론 저는 처음에 자유파시오 시절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에게 가하는 행위가 과거 독일 히틀러가 탄압했던 우익파시오 히틀러가 압제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드라가 구본론을 이해하고 좀 더 역사를 이해하고 현지 역사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했을 때 팔레스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다수 선량한 팔레스타인과 대다수 선량한 이스라엘인이 하나가 되는 길일 수밖에 없다. 인류 통합 관점에서 볼 때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좌우 파시스트들과 팔레스타인의 극히 일부의 좌우 파시스트들이 문제다. 이들은 각종 정치적 이슈로 마치
조폭, 마피아, 갱들처럼 자국민을 착취하는 대외 명분으로 반쪽 정은이 북한 시민들을 착취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대미 항쟁, 반미 주술이듯이, 반미 파시즘이듯이 이들이 자신들의 실책, 실정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탓, 팔레스타인 탓을 한다는 것은 좌우의 파시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핵심 지도층 중에 일부들은 인류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드라는 구별론 관점에서 언제나 대다수 이스라엘인과 상식적인 이스라엘인과 상식적인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어떠셨나요? 자,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라 일주일 쉬어서 컴퓨터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방송을 일단 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튜브 구글이 그래서 구글 유튜브가 한국어 서비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고 PC 컴퓨터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고 여러가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리 뜬다님 고맙습니다. 평일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고 자세 갖추고 세상에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나가는 길에 비트코인 코인과 관련해서 인드라 7월 25일 오늘이 좀 바닥 시세일 수 있다. 오늘이 뭔가 발표 있는 날이잖아요. 내일이 바닥일 수 있다. 단기 바닥 일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한 5% 빠진다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보다 딱 10%만, 그러니까 지금 800원대인데 리플이 700원대로 접어들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리플이 10%,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한 5% 이렇게 떨어지면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이 한 번쯤 온다. 8월달엔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지만 8월이 지나면 4, 4분기 때 한번 이렇게 큰 조정을 받고 내년부터 비트코인이 저는 최소한 5만 달러 이상은 간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죠. 엔터주 삼성전자 주식권 내년부터 사이클이 확 변해가지고 다 상승기, 대세 상승기로 간다. 어마무시한 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은 계속 성렬형 집권할 때는 안정화될 걸로 보지만 한 향후 최소한 5년 정도는 부동산, 전 세계 부동산은 좀 조용하게 가겠지만 대신 주식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루타님 고맙습니다. 자, 끝.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